이력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밥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사업 경험에서 얻은 가장 값진 통찰입니다. 올해 60이 된 저는 이제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한때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가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화려한 이력서와 달변으로 저를 현혹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첫인상은 평범했지만 훗날 저의 가장 신뢰받는 동료가 된 이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저만의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복잡한 심리 테스트나 까다로운 면접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 과장으로 들리시나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번의 식사 자리를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 즉 배고픔을 채우는 그 자연스러운 순간에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말이죠. 왜 하필 밥상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에는 감춰진 습관, 태도,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밥상에서 발견한 인간 본성의 비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약 8년 전, 제 회사에 유망한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인턴십 경험도 있는 그는 면접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천몇 주 동안 그는 업무를 빠르게 익혔고 상사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신입사원의 식사하는 모습이 면접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이게 다예요? 라며 불평했고 서빙하는 직원에게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동료들에게는 반말을 섞어가며 말하면서도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예의 바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팀의 중요 프로젝트에 배정해선 안 된다고요. 말과 이력서는 번듯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새로운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가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기술력과 제안서는 우수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각 회사의 담당자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이사는 점심 내내 자신의 회사 자랑만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서둘러 먹기 시작했고 중간에 전화가 오자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회사의 대표는 식사 전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먼저 드세요라며 양보했고 대화 중에도 제 말에 귀 기울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 자랑보다는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번째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밥상에서 사람 마음이 보이고 성격이 보이고 인격이 보이는구나.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도 말 몇 마디로도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속내가 의외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가면을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 타인을 대하는 태도, 감정 조절 능력, 인격의 깊이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마음을 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며낸 말과 태도는 잠시뿐이고 진짜 성격은 밥상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땐 먼저 그 사람과 밥상기를 나눠보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식사 속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밥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첫째, 본성은 편안할 때 튀어나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생각보다 맛이 없거나 자리나 식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제 친구 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어느 날 그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문한 음식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짜증을 내기는커녕 주방이 바쁜가 보네요. 괜찮아요.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라며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식당은 신입 요리사가 실수를 했던 것이었고 제 친구의 태도에 감동받은 매니저가 디저트를 서비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 다른 지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손님을 뭘로 보고 30분을 기다리게 해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화를 풀기 위해 매니저가 사과하고 음식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조급하게 굴고 관계에서도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기다리며 대화를 이끌고 불편한 상황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주변과 잘 어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밥상에서 티가 납니다. 밥을 먹는 자리는 보통 식당, 특히 외식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면 됩니다. 이전에 저는 어떤 유명 기업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는 매우 공손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이 물을 엎질렀을 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냐며 매니저를 불러 항의했고 종업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임원은 나중에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제가 존경하는 선배 사업가는 항상 식당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했고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눈을 마주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선배의 회사는 직원 만족도가 업계 최고였고 이직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진짜 인성은 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밥상에서 그 차이는 놀랄 만큼 분명히 드러납니다. 셋째, 작은 행동 속에 큰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같은 반찬 하나를 두고도 누구는 먼저 젓가락을 내밀고 누구는 함께 먹을 사람을 챙깁니다. 저희 딸이 대학생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친구를 알아보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중에 제 아내가 국을 더 먹으려고 할 때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국자를 들어 아내의 그릇에 국을 담아 주었습니다. 또한 식사가 끝난 후에는 제가 설거지를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도왔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그의 가정 교육과 인성을 보여주었고, 지금 그 친구는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전에 만났던 다른 사업 파트너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접시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옆 사람이 소주를 따라달라고 할 때도 자기 것은 자기가 따라 마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사업 파트너십은 오래 가지 못했고, 그는 팀원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밥상은 작지만 그 안에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 품성, 관계 맺는 태도까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나는 남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배려심은 밥상처럼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본능처럼 드러나는 법입니다. 넷째, 음식에 대한 태도는 감사의 유무를 보여줍니다. 한 끼 식사해도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을 차려준 이의 정성에 먼저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창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조리사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구내식당 조리사부터 청소 담당자까지 모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급여가 몇 개월 밀려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창업가의 평소 감사하는 마음이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이 조금 부족하면 불평을 하고,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거나 무심하게 씹기만 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밥상은 그래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음식 취향을 넘어 대화하는 태도에 집중하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이어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친구는 식사 내내 자신의 성공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다른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면 그건 그렇고라며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그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결국 모임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각자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너의 그런 모습이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어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는 수십 년 만에 만났음에도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는 방식은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여섯째, 식사 속도와 자세도 힌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내내 말을 멈추지 않고 누군가는 말없이 꾸역꾸역 먹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즐기며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는 항상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한 번은 굉장히 뛰어난 이력을 가진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는 식사 시간 내내 초조해 보였습니다. 음식을 거의 씹지도 않고 삼켰고 대화 중에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 면접도 같은 날 잡아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급함과 계획성 없는 모습은 실제 업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원자는 비록 경력은 부족했지만 식사 시간에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고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그런 차분함은 업무에서도 발휘되어 지금은 팀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의 리듬, 정서적인 안정감, 공감 능력까지 읽히게 됩니다. 천천히 정성껏 함께 나누며 먹는 사람은 대체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밥을 먹어보고는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 앉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처음 만났음에도 함께 식사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란 결국 밥상기를 같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를 넘어서 그 사람과 인생을 잠깐 같이 걷는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인내심, 배려, 존중, 여유, 정서, 욕심, 관계 유지, 능력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그 한 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함께하며 느낀 인상은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너무 많은 말을 듣거나 이력서를 보거나 평가를 내리기 전에 먼저 밥 한 끼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결국 그 숟가락질 속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제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중 한 명은 항상 학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그의 출신 학교에 대해 농담을 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하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콤플렉스가 술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제 사업 파트너 중 한 분은 항상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또다시 그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고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힘들지만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었고 실제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매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항상 먼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음식을 나누며 웃음과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슬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지인들은 축하해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동료는 직접 꽃다발을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와 당신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동료와 함께 했던 점심 식사에서도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성공한 관계 구축자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본은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본은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저는 한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왔고 오히려 중요한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략적으로 관계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금은 더 적은 수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주간 식사 모임은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소수의 진실된 친구가 수백 명의 지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 곁에 남아준 3명의 친구들은 제 삶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들 중 다수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와 조언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조언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자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밥상에서 보이는 한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반영합니다. 예의 바르게 식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밥상에서 배려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불평이 많은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합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훌륭한 파트너와 친구들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어쩌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의 긴 식사 자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관계는 가면을 벗고 서로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수십 년의 사업 경험과 수천 번의 만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지위, 학벌,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밥상에서 드러나는 진심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약한 이에게 보이는 존중, 음식에 담긴 정성을 알아보는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들이 밥 한 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력서를 읽거나 SNS를 살피기보다 함께 밥상에 앉아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함께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나누는 시간. 그 평범한 순간에 진짜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밥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선명한 신호로 읽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알게 모르게 밥상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상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지를. 밥 한 끼의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인생의 진실은 깊습니다. 우리 모두 밥상 위에 인성을 차리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